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이고요. 네, 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에서 1위면 전 세계 1위죠. 네, 이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요. 이 역시나 이렇게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증시는 신고가 랠리 중이다. 그죠?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그죠? 예, 우리는 또 여기서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예, 조금 무슨 좀 변화가 좀 보이고는 있네요. 그죠? 예, 아직 배고픈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어제 살짝 가능성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직 배고픈 종목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컸죠. 예, 소매 판매. 예, 요게 이제 이번 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아무래도 금리나 시기를 자꾸 늦춥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미국은 강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허수가 있다. 그죠? 예, 일종의 허상일 수도 있다. 어, 아니,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 이 기본적인 것도 비싸서 못 먹는 상황인데, 이게 뭘 보고, 그죠? 인공지능 이거를 보면서, 증시도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경기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요. 예, 요번에 보니까 그 이제 3월 거부터 3월이 0.7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0.6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월 거를 발표했는데 0.0으로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어때요? 4월이면 2분기죠. 네. 1분기도 GDP가 예상보다 이게 확정치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뭐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지금 2분기는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0.3을 예측했는데 0.1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고요? 아니, 고금리에 좋을 수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뭔가 이상하게 환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제가 미국 지표는 참 알쏭달쏭하다. 그쵸? 이거를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예, 그렇습니다만, 예, 이쪽은 나라가 커서 그럴 수도 있다. 애둘러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 지표는 솔직히 그렇게 신뢰하기가 특히 통계의 허수가 많다. 역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잡히지 않는, 그쵸? 이제 중시 여기지 않는, 일반 사람들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도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이게 좋다라고 하기는, 그죠? 고금리에 강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애초부터.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슬슬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연준 의원들은 그래도 증시만 보고, 그러니까 너무 보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증시 좋고 하니까 미국 경기 강하다 얘기했지만 이거는 일부 얘기라고 했죠. 그죠? 빅테크 그들 그죠? 미국의 주류들 그들 상위 몇 프로만 좋은 거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을 외면하면 좋지 않다. 예, 결국 이제 그 연준도 금리 인상을 인플레가 막 올라갈 때 금리 인상을 좀 늦춰가지고 그죠? 좀 판단을 좀 미스하더니, 그쵸? 판단을 놓치더니, 이번에는 경기가 내려가는 것을 좀, 금리 인하를 너무 그쵸? 예, 늦추면은, 예, 경기 침체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는 확실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연준 의원들도, 그쵸? 니네들은 너무 느리다 이겁니다. 항상. 항상 느리시죠, 그분들. 예,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패드와치를 보면, 이제 이것도 늦었죠. 이제 9월인데, 예,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하면 더 좋은데, 예, 이거는 당장 그 연준 의원들이 예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에 바로 내리겠다는 말을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에 이때, 예, 이렇게 역시 연준 패드워치에서 FOMC에서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 더 늦췄다가는 경기 침체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거는 일부 얘기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이를 봐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또 드립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소매 판매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매 판매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산업 생산에서 이제 이게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제조업 PMI가 계속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미국의 통계들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들쭉날쭉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조업 또한 내려가고 침체, 내려가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채금리 내려와요. 금리 인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보다는 사실 한국 같은 신흥국에 더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증시 희망이 없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못 갔잖아요. 왜? 금리 때문에 눌려 있으니까. 그들만 빅테크들만 좋았지 그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오히려 한국 증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드렸던 거죠. 오늘 또 그 모습이 이제는 진짜 드디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뭐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시각에 이것도. 지금은 이제 요즘은 선물로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죠. 계속 상승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되긴 하지만 또 침체는 아니고, 근데 금리 인하는 가능성은 이제 더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일부 얘기긴 하지만 빅테크 얘기긴 하지만 또 인공지능 워낙 빅테크들이 막 투자를 많이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쪽은 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나스닥 이쪽이 반도체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차피 고금리에도 좋았는데 뭐 금리 내리면 나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ARM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해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또 상승을 했어요. 약간 보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을 해줬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 근데 이건 물론 일부 얘기입니다. 일부 얘기예요. 전체 얘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다운되고 둔화되고 있지만 빅테크 최근까지 장을 이끌었던 이 섹터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많이 올랐다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더 갑니다. 그죠? 경기 침체 우려 물론 경기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고 어디까지나 빅테크 그들이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서로 막 이거를 뭐 웃돈 줘가면서 막 사주니까 자꾸 뭐 실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뭐 좋기도 일단 하죠, 그죠? 실제로 좋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뭐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바닥부터 가져간 거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관망하고 그죠? 어디까지 가나 이제 본다. 뭐 우리 이런 마인드입니다. 우리 웨스닥이 추구한 것은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위험해요. 우리는 건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합니다. 좋으시면 좋아요 한번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인공지능 하면 또 뭡니까? 또 이분 나오셨네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역시 이제 이분들 유대인 출신이에요. 제가 뭐 너무 유대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뭔가 돈에 대해서 금융,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박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전 세계 뭐 한때는
최대 거부, 그죠? 1등 부자이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투자를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오픈 AI, 챗 GPT, 인공지능에도 많은 이제 기여를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뭐 배후에서 거의 그러고 있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SMR에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죠? 예,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이 계속 올라가면 예, 전력, 죠? SMR 계속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랑 SMR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예, 그 데이터 센터는 이게 데이터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게 전원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전원이, 예,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SMR만큼 좋은 게 없죠. 풍력이나 태양광은, 아니, 뭐 오랫동안 좀 비가 와서 뭐 해가 안 뜰 수도 있고, 그죠? 바람이 안 불 수도 있고,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SMR은 지속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해서, 그죠? 물론 기대도 있으시면 우려도 있는 거 다 그렇죠. 사람이. 그죠? 핵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SMR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핵폐기물 자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도 핵이다. 그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보려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근데 조금 약간 좀 게임 안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SMR이 탄생한 계기, 그리고 핵폐기물이 그렇게 걱정이면 우주 항공이 왜 발전합니까? 그죠? 예, 네 땅, 내 땅, 예, 그죠? 거기에, 예, 아무래도 이제 핵폐기장, 이게 들어선 곳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뭐 바다에다 한다? 그것도 뭐 지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주 먼 데다가 핵폐기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 말씀드렸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뭐 과학은 그냥 발전합니까? 좀 게임 마인드로, 열린 마인드로 좀 보면 좀 볼 수 있는데 너무 안 된다는 분들도 아직 계셔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뭐 이분은 투자자긴 하지만 민간인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트럼프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사실 뭐 바이든은 처음에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워낙 어, 아리백 그렇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쪽 위주였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대세가 그쪽으로 가니까 트럼프는 분위기 흘러가는 대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영국,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지금 원자력 없이는, 그쵸?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여름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이 온난화를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태양광하고 풍력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도 전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SMR만큼 좋은 게 없다.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한번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하루 이틀에 바뀔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뭐 한번 그게 갔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제는 그때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미국 같으면 관이 진짜 합심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너무 자가당착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빌 게이츠의 파워테라랑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약간의 방식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SMR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있죠. 그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진짜 안달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석유, 그렇죠? 산유국들 그리고 석유 회사들.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석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사우디라든지 산유국도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석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고 최근에는 뭐 수소 이쪽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걔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안 들어야 된다.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 당장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자꾸 로비하죠. 그래서 뭐 트럼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뒷돈을 대주냐 로비를 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득이 된 사람들을 좋아해요. 뭐 원래 선천적으로 이제 사업가 체질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석유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산유국들도. 내년에 전망이 좋지가 못해요. $50, $60 이게 나오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단기간에 좀 반등하더라도 유가는 크게 좋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게 미래는 아니죠. 석유가 미래는 아닙니다. 물론 뭐 천연가스는 수소 개질하는 데도 뭐 쓰이고 앞으로도 뭐 쓰임새는 많이 있습니다만 석유에 비해서 그래도 친환경이라 어쨌든 간에 석유가 미래는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원자력 SMR이 자꾸 증가하면 이제 전력이 지금은 아직은 부족해요, 그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고 이제 자꾸 늘어나면 전력이 원활해져요, 공급이. 그럼 이제 전기차도 늘어나고 앞으로는 뭐가 됩니까? 전기차 아니면 좀 수소도 일부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전부 이제 그 자동차도 전기차님 수소차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점심 이제 오후 들어서는 또 이제 또 2차 전지가 또 올라와요. 또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결국은 돌고 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석유가 미래는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그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죠. 오늘 니케이도 반등을 해주고요. 역시 한국, 항생 이렇게 뭡니까? 아, 그 신흥시장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보다 이쪽이 더 좋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는 한국 증시가 그동안 못 가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자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겁니다. 메커니즘 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그동안 못 갔다? 그게 오늘 기회일 수도 있다.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대만은 또 너무 좋아요. 그죠? 여기는 뭐 신흥국이기도 하지만 또 반도체, 또 어제 또 엔비디아 또 TSMC 좋았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는 TSMC가 크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대만은 뭐 계속 고점을 향해서 진짜 랠리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때이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도 이번엔 좀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희 그 동기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경영학과. 어쨌든 코스피 어제까지 좀 눈치 관망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이거 속단하지 말라, 그죠? 이게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속단하지 말라, 그죠? 지금 이제 섣불리 매도하지 말라. 어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외인들의 어떤 수급을 매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제 삼성전자 막판에 외인들이 엄청 또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또 보시고요. 일단 어제도 계속 이게 섣불리 좋다 나쁘다 이거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정고점이에요. 물론 아직 2,800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다 정고점 넘었어요. 한번 돌파하면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도 그쵸? 더 간다는 거죠. 추세로 봤을 때 쭉 그거 보면 이게 좀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봉을 보면 좀 더 간단하죠. 그쵸? 자꾸 하단을 높여가고 있어요. 하단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 하단을 높여가는 것도 다 이유는 있는 거죠. 뭐 미국 증시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다 이게 연관된 거긴 하지만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일단 그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말고 간에 일단은 디램 뭐 낸드 플러시 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 빅테크들의 수주를 못 받아서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지.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가미해가지고, 스마트폰 많이 팔았잖아. 그 스마트폰 안에 또 뭐야? 반도체하고 막 부품들 들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애플 관련해서도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 출시하면 또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좋아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우리나라 계속 좋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예, 단단합니다. 하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예, 정고점을 뚫었다는 거죠. 예, 정고점을 뚫 이게 언제냐면은 지금 2022년도 2022년도 예, 2022년도 그래서 이때로 지금 예,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지금 3년 만이네 3년 만 3년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추세는 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일단은 하방이 단단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려가도 크게 내려갈 우려는 크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네, 오늘 막 1조 5천억이에요 오전에만. 예, 선물이긴 합니다만 근데 좀 특이한 게 현물 매수는 약간 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게 선물 그러니까 일단 지수부터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예, 지수부터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현물은 오늘은 보면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 예전 같아서 삼성전자만 막 몰빵하고 했는데 삼성전자 사실 어제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 어제 많이 샀고 오늘은 좀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네, 특징이 하이닉스는 그동안 그렇게 끌어올리더니 오늘 또 일부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차전지도 일부지만 좀 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선물, 그러니까 일단 지수는 무조건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종목별로는 이제 골고루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예,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제 6,500억 매수했어요, 이거. 예, 어제 삼성전자 많이 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많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에 있어서 국내 기관이라든지 우리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자금력에 서 우수합니다. 우세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으로 갈 것으로 베팅을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그죠? 올해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매수했잖아요. 물론 매도할 때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뭐 한 번에 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하겠죠. 예, 그 상황에서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그죠? 언제 이게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갈지는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오늘 주봉상 보면 3세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지금 뭐 2800 그쯤에서 한 세 번째네요. 그죠? 세 번째에서 지금 이제 돌파를 좀 시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어제도 7,700원, 그다음에 뭐 1조 5천원. 야, 어마어마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러니 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살짝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오늘, 어제도 기미가 보였죠. 5일선 유지해주더니, 어제도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네. 당장의 그 빅테크들의 좀 파운드리 수주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다 좋고 하기 때문에 역시 뭐 언제 한 방이 나올지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제는 뭐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다. 계속 요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역시 오늘 3%까지 올라갔다. 좀 약간 윗골에 달린 것은 좀 아쉽지만 네. 또 역시나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550만 주, 그죠? 최근에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이럴 때 살짝 매도가 있었지만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매도한 다음에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오늘도 일단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하단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기관 또 연기금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겁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주도를 못하고 외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가 뭐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니까 하이닉스도 계속 신고가 랠리예요. 자, HBM을 일단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많은 부분 하이닉스가 거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뭐
디램이라든지 또는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뭐 업황 자체가 일단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나 윗골이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뭐 하이닉스 뭐 아쉬울 거 없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사실은 거의 차익실현 했어요. 그렇죠? 앞전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이제는 쫓아가기가 좀 힘들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네.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삼성전자에 좀 더 기대를 갖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왜? 아직 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빅테크들의 수주를 언제 받을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좀 기대감은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대감이 너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뭐 쫓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짜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외인들의 끌어올렸죠, 그죠? 근데 오늘 좀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요. 이런 점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주포가 매도를 하면 그죠? 차익실현하면 일단 좀 조심해야 된다. 어차피 뭐 우리는 포모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포모 이런 거 안 하고 차라리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또 신고가 랠리죠. 신고가 랠리인데 현대차도 조심해야 될까요? 근데 현대차는 어제 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평가라는 말씀 드렸죠. 감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총 2, 3위는 가야 된다.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죠. 물론 뭐 자동차도 안 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에서도 지금 실적이라든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뭐 자동차 살 때 우리가 뭐 현금으로 살 수도 있지만 뭐 할부라든지 리스 렌트로 하죠. 대개는 많이 그러다 보면은 거기 금리랑 관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역시 자동차 판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실 뭐 산업적으로 금리 인하는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29만 2천 원, 그 뭐 30만 원 목전에 있네요. 그죠? 최소 30만 원까지는 일단은 또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목표가 뭐 50만 원, 뭐 가도 사실은 뭐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현재 상황보다는 좀 미래 상황. 그러니까 전기차도 더 당연히 보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수소차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차세대 연료전지가 내년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가 조금은 좋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역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UAE, 플라잉카, 현대차가 또 공을 들이고 있고 제네시스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역시 또 로보. 그러니까 뭔가 기대할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게 당장 아니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배당 밸류업으로 해서 그 밸류업이 빠르게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갑자기 돼서 조금 좀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밸류업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당 매력이 좀 쏠쏠합니다. 그죠? 배당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평가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뭐 오늘도 뭐 외인 기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국내 시장을 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이제는 좀 한국 시장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한국이나 신흥국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종목도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쫓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안 가면 또 서운한가 봐요. 갑자기 또 올라오네요. 또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25만 원에서 걸리더니 오늘 또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역시 뭐 잘하고 있는 게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엔비디아 쳐다보면 목만 아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대신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근데 전력 때문에 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전력 관련해서 엄청나게 잘 갔죠,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도 계속 커가고 있고, 뭐 테슬라, 예, 쳐다보면 뭐가 아프죠? 예, 요즘 현대차가 훨씬 더 낫죠. 예,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테슬라를 보느니 차라리 현대차를 봐라. 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오랜 회원님들 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뭐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믿으신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계속 그런 예, 신뢰와 예, 믿음을 예, 바탕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한번 또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스페이스 역시 오늘 신고가 역시 우주항공 방산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한번 전고점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지지 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 빌 게이츠죠. 이게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그 원자력이란 게 뭐 후쿠시마도 그랬었고 사실 뭐 원자력이 위험하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긴 합니다만 위험한 것도 맞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SMR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홍준표 대구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좀 예, 이분이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 털도 많이 예, 박히신 것도 있으신데 근데 역시 이제 연세는 나이는 있으시지만 좀 용감하시다. 그렇죠? 대구 신공항에다가 SMR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당연히 또 반대하겠죠. 뭐 이것도 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것도 네, 일부 타당합니다만, 그죠? SMR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핵폐기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핵폐기물은 뭐 어디다 지어도 골치는 아픕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바다에 갖다가 이렇게 지어다 묻는다. 뭐, 지구도, 바다도 지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주항공 역시 우주, 지구 바깥으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과학기술이고요. 좀 더 열린 마인드로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던 미국도 바이든도 트럼프도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SM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그 SMR의 TSMC 그러니까 그런 파운드리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 또한 그렇게 아리백 친환경을 주장하던 아리백 유럽에서도 이제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미래 사회에서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미래 사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태양광하고 이게 풍력가 좀 부족합니다. 그죠?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SMR의 보급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죠. 강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괜히 한두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 인류가 좀 더 안정으로 번영하려면 역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잘 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은요. 월봉을 보면 물론 이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때보다 이때 지금이 더 낫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2007년도면은 뭡니까? 경제위기 그죠? 금융위기 딱 전인데 이때는 뭐 원자력 그 뭐 수출도 하고 막 이때 막 되게 좋았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탈원전제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도 하고 심지어 뭐 지금 뭐 액면가가 5천 원인데 2천 원대까지 갔었어요. 와, 이때 2020년도 초반 코로나 때네요. 2천 원대, 야, 이때 샀던 분들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와. 대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전에 2021년도에 한번 잠깐 올라왔었고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뭐 요거는 액면가 5,000원인데
사실 그 사이에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죠. 목표가 3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산그룹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게 현대차 못지않게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수자원 그죠? 해수 담수화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전력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자원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 일단은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도 가능하다. 그죠? 물론 이거는 진짜 장기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금액 가격이 가능하려면 좀 더 조건은 있는데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죠. 물론 당연히 매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낮아져야 되고 유보율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PER은 당연히 낮아지고 PBR도 낮아지고 그리고 에너빌리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업을 하면서 소각을 하겠죠. 그래서 역시 재무 구조가 좀 더 단단해져서 밸류업해서 그래서 그동안 진짜 두비를 응원하는 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이 응원하신 분들 그쵸? 이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밸류업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뭐 3만 원 돌파해서 뭐 5만 원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SMR 그리고 뭐 풍력 수속 다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꼭 잘 되어야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오너들도 그런 점을 명심하고 그죠 주주들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